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검사의 판단은 뭐 정확하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는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거죠. 이게 과연 민생을 살리는 법안인가? 민주당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한번 낱낱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요, 검찰청 자체를 없애겠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지금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지금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근데 검찰청법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라는 기관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있었던 검사들을 공소청의 이제 공소관처럼 이제 공소청의 역할을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플러스 내란 및 외환 범죄까지 총 7개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은 그렇게 되면 총 3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 공수처, 그리고 중수청, 이렇게 3가지의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3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나면 결국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공소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후에 기소가 되면 공소 유지, 즉 재판에 대한 유지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수사는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총 3군데로 나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결국 공수처도 수사하려고 그래, 경찰도 수사하려고 그래, 검찰도 수사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막 꼬였잖아요. 그렇죠. 기관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수사기관을 중재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을 신설해서 이 수사기관 간의 관할 문제랄지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과연 이 개혁안대로 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인지, 또 실제 이 개혁안대로 정말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면서 나온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2021년도 그 검찰에 이제 재직하고 있을 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시즌 1이라고 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었죠. 네. 결국 그때는 검사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좀 축소를 해서 6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인정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보안 수사 형태로만 통치된 사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논의가 됐고 시행이 됐었죠. 근데 저도 참 기억이 나는 게 한창 기획검사로 이제 그 대검 이런 데서 의견 조회가 오면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 통과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 조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때는 조직에 있을 때니까 반대 의견을 많이 표했는데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은 이 6대 범죄 중에 이제 경제 범죄 에 마약을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경제랑 좀 어색하긴 한데 마약 범죄를 뭐 어디에 넣어야 되냐 막 논의 많이 하다가 결국엔 경제 범죄에 마약이 들어갔고 마약 밀수 사건은 중대 범죄에 해당돼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약 투약이나 뭐 유통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또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밀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다가 뭐 파생해서 확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마약 뭐 투약 문제나 유통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갑자기 멈추고 경찰에 이제 사건을 이첩을 해줘야 되는 여러 굉장히 가지 부자연스러운데요?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흐름이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검찰개혁의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공소청 법안은 이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역시도 이제 그냥 중수청으로 별도 분리해가지고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그 사건을 보안 수사조차 할 수가 없고 그냥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보충적인 수사도 할 수 없고 일단은 그냥 기소 불기소 판단.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다. 요 정도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검찰청에서는 아예 그냥 기관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찰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검찰이 그가 이제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냐,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아한 점은 사실 검찰이 그간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은 검사들이 1년간 처리하는 사건의 0.1%나 되려나요? 아주 0.0001% 굉장히 유명인 혹은 내지는 정치인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곤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건들을 다 중대범죄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지난 검찰개혁,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충분히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갖도록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실은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따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될 실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중수청 법안을 좀 살펴보면 중수청에는 검사란 직급이 없어요. 거기는 중수청장 이외에는 수사관이죠. 모두 다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그 중수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 없이 그냥 7급 공무원인 경우에도 그냥 다 지원할 수가 있고 실제 임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위도 직급도 사법경찰관을 준하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이 가져왔던 게 이 6대 중대범죄,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이렇게 6가지 범죄는 사실은 수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기획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전문성이 있는 검찰의 인력을 통해서 수사력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내려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중대범죄가 수사의 난이도가 높은데 변호사 자격도 없는 수사관들이 이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잘 이것이 안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최초 발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세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 검사가 파견될 수 있는 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와 기소권이 이제 분리된다라는 거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법적인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직급을 부여를 해서 중대범죄가 굉장히 심도 있고 또 수사에 깊이가 있는 만큼 그런 전문성 있는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되게 공정하게 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은 마약 수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런 수사관이 수사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마약 사건의 그 마약들의 일당과 밀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것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과연 뭐 중수청 수사관들이 역량이 뭐 충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검사의 판단은 뭐 정확하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는 조금 이제 깨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뭐 법적 전문가는 맞죠. 하지만 이제 일선에서 그런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 지방청 단위의 그 부패범죄 수사관들은 굉장히 실력도 뛰어나고 뭐 보고서 작성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제가 뭐 증거 기록을 통해서 열람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검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사관들도 기존의 인력은 마찬가지고 새로 이제 채용되는 수사관들도 그런 역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떤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여러분 이게 그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이런 논의의 대전제가 기소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이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이고은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 수사를 해본 사람이지만 수사를 하면 자기가 처음에 그렸던 그런 가설 내지는 그런 어떤 프레임, 그림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그 어떤 자기가 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위해서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돌진하는 그런 느낌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이런 인지수사, 직접 수사에서는 더 그런 게 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한 사람은 반대편에서 이제 주장하는 논리들을 쉽게 이제 배척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확증 편향의 논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기소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기소와 관련된 증거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봤지만 그걸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판단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수사 기소 분리는 2022년도부터 이미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한정하고 그걸 폐지는 안 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랑 권성동 대표가 그 합의문을 이미 작성했어요. 여야가 이미 일치된 상황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그런 적합한 방향이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법제화에서는 좀 대세가 굳혀졌고 요거는 이제 번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미 특수수사 같은 거는 사실 아까 변호사님은 그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들한테 그 수사에 익숙해질 시간을 부여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그러면 그 사람들 실력 배양하는 걸 기다려야 되죠? 저의 의문은 검사들 중에 특수수사에 대한 전문가, 마약 사건에 대한 전문가, 각 뭐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해본 검사들도 있는데 이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구태여 그 인재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 방산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방산 수사를 10건, 20건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범인들을 놓쳐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거는 결국 수사하는 수사검사와 공소제기검사를 나눠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저는 중수청 안에도 검사를 놓되 그 검사는 수사만 담당하는 것이지 공소제기에 대한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서 판단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 7대 범죄, 뭐 6대 범죄 플러스 내란미 외환이니까 이 7대 범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사의 난이도가 높은 것인데 이것을 변호사 자격도 없는 수사관한테 이걸 맡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지금 최소한도 이제 변호사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7급 공무원한테 맡겨서 과연 이 7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변호사로서도 횡령 배임만 고소장을 넣어도 일선에 있는 경찰서에 처음 그 수사를 시작하는 수사관 잘못 만나면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거의 변호사가 의견서로 다 판례도 찾아줘야 되고 하지 않으면 고소장 넣어도 2년, 3년 소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대범죄는 아마 큰 범죄니까 그 사건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도 김앤장이나 큰 주요한 로펌을 써서 아마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건데, 여기에 경험이 없는 수사관, 그것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는 게 과연 정말 올바르게 범죄자들을 잘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 들고, 또 하나 걱정은 중수청에선 중대범죄 수사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그 한 가지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랑 재판을 하는 공판검사가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산비리랄지 큰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증거 기록만 몇만 페이지에다가 굉장히 수사의 난이도도 크고 검토해야 될 증거 기록이 많아서 그 중대범죄를 수사했던 수사검사가 직접 직관이라고 해가지고 재판까지도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사해본 사람이 그 사건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소유지가 되는데, 이제 중수청으로 되면 중수청 수사관들이 수사만 해서 공소청으로 올리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중대범죄라는 그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공소청 검사가 처음 딱 보는 사건인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법안이 다듬어져서 중대범죄 중에 공소청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중대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관 중에 몇 명을 좀 파견받아서 공소유지에 뭔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판을 좀 같이 뭔가 효율적으로 도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이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판검사가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사건에 7만 페이지, 8만 페이지 하는 그 사건 기록을 그 구속된 타이트한 기간에 다 읽고 재판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규정이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인 인력 배치 문제 같은 거는 법안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이제 법안을 보면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인력들은 공소청의 인력으로 그대로 이제 승계가 돼서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 이제 재판 업무겠죠. 재판과 집행 업무는 이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검사 인력은 기존에 이제 형사부와 뭐 공판부로 나눠져 있던 것이 전원 다 이제 공판부로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판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고 그 한 검사당 담당하는 재판 건수가 지금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사 단계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검찰 수사관들의 인력을 중수청으로 일부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아직 법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인력 배치로 초기에 어떤 공백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제 공소청 법안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지금은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제는 공소청으로 송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청에서 검사가 경찰이 열심히 수사한 기록을 봤어요. 근데 이 사건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에 좀 수사가 미비해. 그러니까 참고인 A씨만 불러서 한번 빠르게 조사해보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로만 참고인 A씨에 대한 뭐 한 3가지 정도 질문만 해서 그냥 이건 기소해버려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간단한 참고인 A씨한테 전화 걸어서 1번, 2번, 3번 물어보세요도 다 경찰로 또 보완수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기 굉장히 사소한 거라면은 보완수사 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검사가 직접 이 참고인 A씨한테 전화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그냥 기소 내지는 바로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소청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 수사에 공백이 있는 것도 공소청 검사가 못해요. 다 경찰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법안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게 이렇게 되면 피해는 피해자들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검사가 봤을 때는 그 참고인 A씨한테 질문 딱 2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경찰로 내려요. 그럼 경찰 또 허송세월 계속 또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확인하는데 또 그 사건이 몇 개월 동안 묵었다가 올라와. 그런데 또 검사 인사이동 돼가지고 검사 또 바뀌어. 그럼 또 새로운 검사 그것도 파악한다고 또 몇 개월 걸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변호사님 느끼겠지만 고소장 하나 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경찰 단계 때 3, 4개월 만에 검찰 송치됐고 또 요즘에는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왜냐면 옛날에는 검사들이 수사해줬던 거에 대해서 경찰이 다 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인력이 옛날이랑 동일한 숫자다 보니까 수사할 건 더 많아졌는데 사람은 한정돼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검찰에서 소화를 해줬던 좀 어려운 경제 문제까지도 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야 되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소장을 넣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경찰 단계 때도 적재되는데 이걸 겨우겨우 해서 공소청을 올려도 공소청에서는 사소한 공백만 있어도 또 경찰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한다라고 할 거면 그러면 경찰로 내렸을 때 혹은 경찰, 공수처, 뭐 중수청에 내렸을 때는 그 보완서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넘어온 검찰 단계 사건을 3개월 이상 처리를 안 하면은 3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보완수사 내려온 거에 대해서 30일 이상 지체하면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거 처리되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고소하면은 이게 재판까지 가는데 2, 3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왜 해요?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형사는 그거보다는 비교적 빨리 끝나고 결과가 좀 더 신속하게 나오니까 하는 건데 민사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생각해요. 사실은 몇 개,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유명 정치인, 뭐 법조인, 뭐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뭐 부정부패가 있어, 편파수사가 있어, 이거 잡으려고 일반 민생,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의 고소사건은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소한 공백조차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면 반드시 세부법안에서는 이 사경에게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경찰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장일단 있는 게 공판검사가 하루에 재판하는 건수가 적게는 20건, 많게는 40건 정도 재판을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기록을 읽지도 않고 그냥 공판카드라 그래가지고 수사검사가 공판검사한테 그냥 족집게 과외식으로 그냥 적어준 한 2-3장짜리 그 공판카드 보고 들어가는 게 전부인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의 어떤 기소가 판단이 좀 수사 단계에서는 지연될 수 있겠지만 기소가 되면 그 공소 유지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이 들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럼 들어요. 수사 단계 때는 피해자들이 무조건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라, 그 수사 단계 때 그렇게 지연이 되는 거는 행정적으로 뭐 보안 수사의 요구 기한을, 지금도 뭐 기한을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두고 뭐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보안 체제를 놓는다고 하면 공판 검사가 더 늘어나서 그 유죄 입증에 힘을 쏟는다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저는 공판 단계에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공판까지 가는데 2, 3년이 걸린다니까요.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으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사기금 줬으면 그 이자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인사상 불이익 규정을 넣어서 경찰이 반드시 보안수사 기한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이 법안을 딱 보면 누가 봐도 경찰에 수사할 만한 분량이 엄청 많아지는 건 자명하잖아요. 경찰의 인력 먼저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시스템부터 바꿔. 그런데 경찰 수는 한정돼 있어. 변동이 없어. 이러면 결국에 피해는 국민들밖에 볼 수 없다는 근데 거죠. 지금 이 변경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보안수사를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말은. 검찰이 네. 가지고 있던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따로 생기고, 물론 이제 보안수사 요구 건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것과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그렇지 이런 않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 때도 경찰의 수는 늘리지를 않고 수사권을 다 경찰한테 줬기 때문에 경찰 단계 때 고소장 내면은 고소인 조사 반대까지 한 달씩 기다린 이런 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변호사님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진짜 고소 사건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맞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을 때 폐해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동시에 가야지, 그 해당 제도 변경으로 이미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만 해야겠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로 지금 국민들, 그러니까 범죄 수사와 연루된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문제점은 국가수사위원회를 규정을 좀 보시면 문제점이 있어요. 보세요. 경찰 단계 때 지금은 내가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됐어. 혐의 없음이 나왔어 하면은 그 이의 신청을 경찰에 제출하면 이게 검찰, 공소청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국가수사위원회 규정 20조 업무의 1항의 7호를 보시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냐? 수사기관의 수사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경찰이 혐의 없음을 해가지고 불송치가 되면 또 국가수사위원회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여부를 보고 이거를 또 공소청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또 공소청 검사가 보고 또 뭐가 부족하면 또 보완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하나의 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이의 신청 기관을 만든 게 저는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국가수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수사기관이 관할이 중첩되거나 수사 범위에 대한 다툼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조정하는 업무만 해야지 왜 불송치 결정된 이의 신청을 국가수사위원회에다가 놨냐, 뜬금없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보세요. 지금은 불송치를 받으면 내가 내 사건을 담당할 검찰에다가 바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수사위라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관한테 또 되면 시간만 중복돼서 낭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국수위에 이런 권한을 줬느냐,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이의 신청이 지금 현행법상의 이의 신청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법안에 네. 그렇게 써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소청 법안을 보면 네. 공소청의 그 항고에 관한 규정을 여전히 두고 있더라고요. 그 항고는 그러니까 네. 검사가 불기소 내린 거고요. 불기소 내린 거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이 하는 건데,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수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의 신청을 국수위에 있는 권한 없는 사람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검사 아닌 사람이 본다는 거는 좀 체계에 안 맞아서 그 이의 신청이 현행법상 이의 신청일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법안을 수정해야죠. 잘못 법안이 된 거죠.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법안은 그런 있는 거는- 그대로 읽고 네. 읽힌 다음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법안은 7호는 누가 봐도 수사기관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대해서 국수위가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읽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일선 검찰에서는 지금 이 4대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왜 국수위에 이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다. 국수위는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사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거부하지 못하고 다 줘야 되고 그렇죠. 심지어 불송치 이의 신청된 거 다 처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권한을 가진 것이 국수위인데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네. 일각에서는 일고 있죠. 근데 국수위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조율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을 내가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었다면 국수위라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취지는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겠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 세세한 법안의 내용이 아직까지는 허점이 좀 많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좀 뭐랄까요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잖아요. 이제 변호사 없이 고소하는 사건들은요 불송치 이의 신청하기도 힘들다니까요. 국수위도 통과해야 돼, 공소청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거 이거예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러는 건데 정말로 고소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112 신고하는 이런 서민들은 전문가 없이 이 많은 단계를 다 패스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거죠. 이게 과연 민생을 살리는 법안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의 관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민생, 일반 국민들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 처리 체계인가 지금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할 곳은 없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돼서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적인 문제는 없나 뭐 이런 질문 주실 수 있는데 그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신체의 자유야 뭐 주거의 자유 이쪽 부분에 나오는데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이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뭐 주거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조문에 검사라는 제명이 2번 나오고 검사의 권한으로는 영장 청구권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일단은 법률 유보를 해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입법을 하는 것은 일단 뭐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드실 때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게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검찰청의 검사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변호사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지금 막 차일피일 계속 지금 수사가 밀리고 있는 걸 겪고 있는 국민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사실은 한 번 이거 만들어지면요, 변호사님 바꾸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백년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정말 법조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얘기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연주 회원님이 이 변호사님 소신 발언 멋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서빈님, 현재도 검사가 계속 보안사 요구하고 검사 인사 이동하면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시간 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뭐 그렇게까지 끌진 않겠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면은 경찰도 검찰도 빠르게 수사를 하겠지만. 변호사님은 일단 기다려봐라. 재판 단계 가면은 공판 단계 더 공고하게 재판 유지될 텐데 무슨 상관이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사기 사건 이런 거 저희가 고소하면은 2, 3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2, 3년 걸려 재판 가잖아요, 여러분. 주요 증인들 부르면 다 기억 못 해요. 저한테 이래요. 아니, 변호사님, 2022년 3월에 있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주요 참고인들이 이렇게 사건이 기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은 증인도 사라지고 증언도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수사에는 신속성도 중요하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